2016 수능특강 연속 확률 변수 레벨 2 가봅니다. 자, 1번 문제.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0,0 A, B 여기가 또 직각인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확률 변수가 0에서 A까지 변해갈 때 이 그래프는 두 선분 요거로 OA, AB로 이루어진다. OA 길이가 2고 AB 길이가 2분의 1일 때 각도가 90도고 A하고 B를 결정해 보시오. 자, 이런 문제인데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 여기 색칠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면적이 1이다 이거 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 길이가 지금 현재 2라고 나와 있고요. 요 길이는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사각형 전체 면적이 1이다 이거 쓰라는 건데 언제나 여러분 이거는 확률 통계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간에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사각형 면적 누르면 구할 수 있는 삼각형으로 쪼개는 게 기본이야. 구할 수 있는 삼각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딱 쪼개보면 결국 이 면적하고 이 면적 더한 게 뭐? 1이다 이거 쓰는 거니까 요 면적 벌써 2분의 1에 2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이 A고 높이가 A니까 AB 요 값이 지금 현재 1이다 이 소리잖아요. 자, 이렇게 날아가면 2분의 1 AB 요 값이 요거 계산하면 2분의 1이 넘어가서 2분의 1이니까 AB 곱한 놈은 1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지금 구하라는 게 요거 물었으니까 답은 1이죠. 기본적인 아주 기초중에서 기출 문제를 물었던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자, 확률 밀도 함수가 0에서 6까지 정의가 돼 있고 자, 요 놈은 0, 3에 대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을 만족하는데 여기는 요 안에 있는 요 값하고 요 값을 더했을 때 x가 없어지잖아요. 자, 더해서 일정한 값이 나오면 선대칭 그리고 그 선대칭에 있어서의 대칭축은 더한 값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더하면 6되니까 3에 대해서 대칭이다 평균이 3이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어찌됐건 여기에는 이놈이 확률 밀도 함수인데 정지분포란 말은 없지만 그냥 정지분포처럼 그 그림은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대칭축 이렇게 있는 잘못 썼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라서 대칭축이 3이다 이 소리거예요. 당연히 자, 여기 있는 면적이 절반 여기 있는 면적이 절반 이렇게 될 거고 A에서부터 3 사이 면적이 A에서부터 2A 사이 면적의 절반이다. 이걸 만족할 때 5에서부터 6까지 면적도 27이라고 돼 있고요. 0.27이라고 돼 있고 요랬을 때 A 값을 구한 다음에 요 면적을 구하시오. 요게 지금 질문이네. 그러면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이런 데 있다고 쳐봐요. A가 그럼 A에서부터 3까지 면적은 요건데 요놈이 A에서부터 2A까지 면적의 절반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 2A는 어찌됐건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을 텐데 그놈 절반이 얘란 거는 대칭성에 비해서 2A란 건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A에서부터 2A까지 면적을 절반 딱 내면 A에서부터 3까지 면적이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2A하고 A의 중점이 3이 돼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3A는 6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2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2고 얘가 4라는 걸 발견해요. 4. 자, 그러면 A가 나왔는데 이제 5에서부터 6까지 면적이 0.27이라고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는 A가 지금 현재 2라고 구해졌으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X가 1에서부터 3 사이 면적이 얼마냐 요거 지금 질문했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5라는 놈의 대칭점이 여기가 1이거든요. 자, 5에서부터 6까지 여기 면적이 지금 0.27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기 면적도 0.27이거든요. 자, 그런데 구하라는 게 1부터 3까지야? 그럼 너에서 너까지 그러면 요 왼쪽의 절반이 0.5니까요 0.5에서 얘를 뺀 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답은 0.23 여기 면적이 0.23이 된다는 걸 발견하면 답이네.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2번의 답은 1번. 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a에서부터 a 플러스 4까지 자, 요 구간의 길이가 언제나 일정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기후보 문제뿐만 아니라 적분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대상이잖아, 그치? 자, 이런 거잖아요.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 입장에서, 이렇게 대칭성이 있는 그래프 입장에서 구간의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잘라갈 때, 구간 간격이 일정하게 이렇게 잘라갈 때 면적이 최대가 될 때는 언제냐면 대칭축이 구간 안에 있는 게 일단 없는 것보다는 더 면적이 크고, 대칭축이 있을 때도 대칭축이 정중앙에 몰려있는 게 대칭축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정도, 예를 들어서 구간을 이렇게 포함을 하는데, 그치? 포함하는데 대칭축을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포함하는 것보다는 정중앙에 대칭축이 포함될 때가 구간 길이가 일정할 때는 면적이 최대가 된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구간의 길이가 일정하게 잘랐을 때 대칭축 포함하는 것이 포함하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크고, 그 다음에 포함하는 놈 입장에서도 한쪽으로 대칭축이 쏠린 것보다는 대칭축이 정중앙에 와 있는 게 면적이 가장 클 때다. 이걸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 간격이 지금 4인데 요 A와 A 플러스 4 정중앙에 대칭축이 들어갈 때가 가장 면적이 클 때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쳤을 때 여기가 A고 대칭축 A 플러스 4가 여기 있을 때, 자, 결국 이 면적이 가장 커지려면 대칭축이 정중앙에 있다는 소리인데, 그때 A 값이 6이래요.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일 때니까 여기는 8일 때, 대칭축이 8일 때, 즉 평균이 8일 때가 면적이 가장 넓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과 8에서 x가 10 사이에 있는 면적의 합을 갖다가 물었는데, 이거는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크게. 지금 대칭축이 8이라는 거 발견했고, 여기가 6, 여기가 10, 요때가 이제 최대 면적이 가질 때라고 했는데, 6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8부터 10까지 면적은 여기를 말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순식간에 끝나. 여기 A면 여기도 A고요. 여기가 B면 여기도 B인데, 결국은 A하고 B 하나씩 더한 거 물었잖아요. 0.5가 답이죠. 0.5가 답이에요.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답은 0.5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이면적 같고 이면적 같잖아요. 그런데 A하고 B를 더한 걸 물었으니까 결국 0.5가 답이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그림만 그려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4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4번 대칭성 이용하라는 문제였어요. 자, 정기호흡을 따르는 x는 밀도함수가 다음과 같은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최대 값선이라고 했습니다. 8하고 20이 똑같다라는 말은 저거는 이제 평균을 주는 거죠. 대칭성이 있는 문제는 항상 저런 문제가 평균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가 높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높이가 똑같은 두 점이 여기가 하나가 8이고 하나가 20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여기 대칭축 평균은 요거 두 개 더해서 절반 된다. 14가 된다. 이 소리. 자, 요거 이용해서 지금 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하니까 A, B 둘 중에 하나가 뭐 결정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뭐. 아니면 뭐 둘 다 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오는 것 중에서 저거 두 개 나온 게 최대가 되는 상황 찾으라 그러니까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네. A에서 A 플러스 2 사이와 10에서 14 사이, 10에서 14 사이는 여기 어딘가 중간에 10이 있겠지 뭐. 요거에 대칭성 있는 지점도 구해놓는 게 기본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니까 여기 18이겠지. 자, 먼저 10에서 14 사이 면적을 다 구해보면 여기죠. 여기에다가 요 면적을 더하니까 8에서 14 사이 면적이 된다? 아, 그러면 요 A에서부터 A 플러스 2까지가 간격이 2인데 여기다가 뭘 더해야 8에서 14까지가 되면 여기 면적인데, 근데 잘 보면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이 똑같잖아요. 다시
지금 여기 있는 면적이 요거야. 요거에다가 요걸 더했더니만 8에서 14 사이 면적이 이거거든 이거. 근데 요 간격이 마침막히 2야.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면적은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될 수도 있어. 왜? 이거 두 개 면적이 똑같잖아. 이것도 간격이 2고 이것도 간격이 2고 대칭이라고 해. 아 그래서 요 A 자리에 들어가려면 8이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어. A가 그랬나? 8이 될 수도 있고 18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대칭성이죠. 대칭성.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을 계산했을 때 이제 보니까 요거는 그림이 복잡하니까 하나 더 그리자. 자, A에서부터 A 플러스 2 사이 면적의 2배와 B에서부터 B 플러스, 이거 간격이 8이네. 14에서부터 20 사이 면적, 여기. 자, 이놈의 2배. 자, 요 면적의 2배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이놈 면적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인원 면적 2배는 여기 전체 면적인데 잘 보니까 이 말인 것 같아. B에서 B 플러스 8 사이는 구간 길이가 8이잖아. 그지? 그러면 눈치를 챘죠. B는 10이 될 수밖에 없어. 저 구간 길이가 8이면 B가 10이 돼서 요 면적에다가 잘 따라와야 돼. 요 면적에다가 지금 아까 A에서 A 플러스 2 사이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 양쪽으로 2개를 딱 더하면 이게 이 2배의 의미죠. 그러면 결국은 14에서 20 사이의 면적의 양쪽으로 2배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다시요. 중간에는 이게 분간 길이가 8이에요. 그럼 이게 10에서 18 사이가 돼주고 거기에다가 A에서 A 플러스 2 사이는 아까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했는데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어찌됐건 이 면적 같으니까 요 면적의 2배라는 것이 여기는 요 면적 더하면 결국은 요 면적의 2배인 이 면적 전체가 나온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B는 무조건 1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10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손 잘 따라와. 요 구간 길이가 8이니까 저 B가 10이라서 10에서 18 사이 요 면적에다가 아까 여기는 A에서 A 플러스 2 사이 면적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했어요. 그지? 그럼 이 면적으로 봐도 이거의 2배, 이거 둘 다 몇 거라고 보고 이걸로 봐도 이거의 2배를 채우면 결국 여기가 색칠이 다 될 거니까 14에서부터 20까지 면적의 2배가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지. 따라서 B는 무조건 10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한 후에 뭐 최대값은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되겠죠. 2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자, X는 전기요법을 다르고 Y도 전기요 서로 다른 전기요법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왔네. 표준화 시키라는 거잖아. 자, 이거는 M의 시그마 제곱을 다루고, 자, Y는 2M의 4 시그마의 제곱을 다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4 시그마의 제곱은 요 2 시그마 전체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게 낫겠지, 그렇게. 자, 이랬을 때, 자, 절대값 x-m 요것이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그 다음에 요거는 절대값 y-2m 요 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을 면적 요걸 더했더니만 1이 된다. 자 이걸 해석해서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요거는 있잖아요. 요게 x 빼기 m을 자 x에서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뺐어. 그러면 양변을 요거는 시그마로 나누고 싶어져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절대값 z 요것이 시그마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y에서 2m을 뺐으니까 양변을 2 시그마로 나누고 싶어졌어야지. 그치?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거 z가 2 시그마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요 면적 더해서 1이 된다 이건데 표준화 시켜보면 절대값이 시그마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시그마분의 1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1 여기 중간에가 0이니까요. 이렇게 썼을 때 이거의 양쪽 요 면적 더한 게 이놈의 정치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얘까지 더해서 1이 되려면 요 놈 있잖아. 요 놈은 그냥 이 중간 면적이 돼야 되면 결국은 요 2 시그마분의 K 이 값이 시그마분의 1과 같아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2 시그마분의 K가 이거 자 2 시그마분의 K가 시그마분의 1과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K는 2가 된다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기초 중에 생기초네요. 표준화 시켜보면 금방 끝나는 5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키는 정규 분포를 따르기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는 12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163 이하일 자 키가 163 이하일 확률을 구했더니만 0.1587 자 이거는 뭐 그냥 단순 계산 문제네. 너무 쉬워. Z는 163에서 m을 뺀 다음에 12로 나눠준 건데 요 면적이 지금 0.1587이다 나와있어요. 겸손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0인데 0.1587이 0.5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이걸 네모라고 보면 이 네모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가줘야 이 확률이 0.5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0.1587로 올리면 당연히 여기는 이놈이 0.5에서 얘를 뺀 놈이 돼야 돼. 0.34 이상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요놈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12분의 163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m은 자 163에다가 12를 더하면 되니까요 175가 된다. 요걸 우리가 구해내라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단순 계산 문제였고 자 7번 또 가봅니다. 자 7번하고 8번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문제들 7번, 8번 자 언제나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이항분포에 대한 확률 변수는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횟수 또는 개수 또는 명수 이런 것들이 이항분포가 될 수 있고 점수나 좌표 이런 것들은 이항분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점수나 좌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횟수를 내가 따로 이항분포 다루는 횟수 록을 따로 변수로 따로 잡아준 다음에 그 변수로 여기서 언급되는 뭐 점수라든지 좌표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라는 문제 알겠죠? 자, 한 개의 주사를 한번 던져서 나온 물의 수가 5 이상이면 자 5 이상일 확률 요거는 5, 6이니까 3분의 1 4 이하면 3분의 2의 확률로 4 이하라고 볼게. 자 요런 사건이 벌어지면 플러스 3점을 얻고 요런 거는 마이너스 1점을 잃는다. 한 개의 주사위를 162번 던진 후에 점수가 18점 이상일 확률이 돼.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가 아니라고 정신 차려야 돼. 절대로 점수 따위는 이항분포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x를 예를 들어서 점수라고 놓으면 이 점수와 관련 없이 네가 일단 자체적으로 횟수를 예를 들어서 다른 변수 y 이런 걸로 잡아줘야 된다 이 소리야. 그리고 그 y를 이용해서 x를 표현해야 된다. 왜?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는 횟수니까 횟수 y니까. 그래서 지금 요런 사건이 관심 대상이라고 보면 요게 y번 일어난다고 치자. 그러면 총 몇 번 162번 중에서 y번 이게 일어나면 얘는 162 빼기 y번 일어나는 거고 이때 이 y 있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횟수 이놈이 바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횟수가 162에 관심 있는 사건의 확률 3분의 1이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 y에 대한 평균 분산 요거를 정규분포로 근사화를 시키면 이렇게 평균을 어떻게 곱한 거니까 얼마야? 3, 5, 15, 3, 4, 15, 54 거기에다가 3분의 2만 곱해준 게 분산이니까요. 그거 얼마야?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자, 이때 내가 이 y에 대해서 정기용법을 다룬다고 알았어요. 이제 이 점수를 y로 표현해 보면 되겠네요. 그치? 자, 가봅시다. 최초의 점수가 빵점이었으니까 x라는 점수는 최초 점수 빵점을 안 쓸게요. 요거 한번 일어날 때마다 3점 획득. 그럼 y번 일어나면 3y점 획득. 이렇게 되겠죠. 한번 일어날 때마다 빼기 1점 감소. 따라서 이만큼 일어나면 요거 두 개 곱한 만큼 점수가 감소되겠죠. 자, 정리하면 요래요래해서 4y 마이너스 162가 되고 이 점수가 몇 점? 18점 이상일 확률을 점수 x자리에 올려놔요. 그래서 점수가 4y 빼기 162가 18점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4y는 이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이렇게인가요? 자, 그럼 y가 46, 45, 45회 이상이 나오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이제 이거를 요거 가지고서 표준화 시키라는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z를 쓰고 45에서 54를 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를 6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래서 겸손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보다 이상인 확률이니까 여기는 0.5고요. 여기는 0에서 1.5를 대신 읽으면 됩니다. 이거죠. 두 개를 더하면 0.9332. 4번이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놈은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횟수, 개수, 명수 이런 것들이 됩니다. 즉 점수 따위는 절대로 이항분포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단 점수를 확률 변수로 물으면 일단 네 나름대로 횟수를 하나 새롭게 잡아. 변수를. 그리고 이 횟수로 잡은 변수가 이항분포로 다른다. 이걸 알 수 있고 결국은 이 점수라는 것을 여기는 이 y 횟수로서 표현해내면 된다. 표현해내면 된다. 그럼 점수에 대한 조건을 전부 이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횟수에 대한 정보로 바꿔치기 해서 이 정기분포로 근사화된 걸 이용해서 마무리한다. 이거였습니다. 자,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흰 공색에 검은 공색에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 독립시행이네요. 9,900번 반복할 때 2개의 공이 서로 다르게 나온 횟수. 자, 이거 자체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횟수네. 자, 그럼 2개의 공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그럼 이거는 오히려 2개의 공이 서로 같게 나올 확률을 빼주는 게 여사건을 쓰는 게 확률과는 좀 쉽겠죠. 자, 그래서 총 10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1에서 말이지 2개의 공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같게 나올 확률을 뺍시다. 3개 중에 2개 나오거나 3개 중에 2개 나오거나 4개 중에 2개를 나오면 되니까 요거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 하면 45분의 요거는 3, 6 이렇게 될 거니까 45분의 12 이걸 1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45분의 45분의 이거 얼마야? 33인가요? 그러면 3이라서 15분의 11 요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네. 15분의 11. 자, 그래서 x는 확률 구했으니까 15분의 11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9,900이고 확률은 15분의 11을 따른다 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이때 이걸 계산하라 하면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정기분포로 풀라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근사화해서 n 정기분포로 나타내면 일단 이거 2개 곱한 게 평균인데 계산은 네가 해봐. 7,260이 나오고 분산 보면 44의 제곱이 나와. 유일하게 어려운 게 이건데 이거는 네가 직접 극복해야 될 사실이라서 네가 해보라고. 이거 2개 곱해서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15분의 15분의 4를 갖다가 곱해서 분산 보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표준화 시키라는 이야기니까요. Z5는 7348에서 이걸 빼라.
88을 44로 나누면 2가 될 거니까요. 겸손하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에서 2까지가 0.477. 따라서 여기는 0.5에서 1을 뺀 0.0228.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있습니다. 1번. 자, 이렇게 해서 레벨 2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레벨 2도 6번까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중요한 문제 7번하고 8번 요런 유의 문제를 특히나 7번 강조드립니다. 7번 8번은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산수가 복잡할 뿐이었잖아. 그러니까 통계는 문제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까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게 7번처럼 머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를 끼워 넣거나, 아니면 얘처럼 계산이 좀 복잡한 거, 이거 두 개밖에 통계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두 개밖에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7번처럼 혼란스러울 때 뭔가 기준이 돼야 돼. 이항분포가 될 수 있는 놈은 독립시행의 결과를 발생하는 횟수, 개수, 명수 이런 거밖에 없어. 점수나 좌표 이런 것들은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런 거 나오면 점수, 그 다음에 좌표 이런 것 따위를 내가 따로 횟수를 설정을 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하나 설정해서 그걸 가지고 점수나 좌표를 나타내라, 이 문제라고 명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산수 계산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놔야 되겠죠. 계산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이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